Why do the poor make so many poor decisions? For borrow more, save less, smoke more, exercise less, drink more, and eat less healthfully. Why? It was only a few years ago that I discovered that everything I thought I knew about poverty was wrong. I mean, it feels like I'm at a firefighters conference and no one's allowed to speak about water. Something needs to change here. 10 years ago, the World Economic Forum asked the question, what must industry do to prevent a broad social backlash? The answer is very simple. Just stop talking about philanthropy and start talking about taxes. Deep down, most people are pretty decent. This capacity for cooperation is actually our true superpower. Human beings have evolved to cooperate. You know, if you ask the question, what makes us so special? Why not the bonobos or the chimpanzees? We have evolved to work together and to cooperate on a scale that no other species in the whole animal kingdom has been able to do. 안녕하세요, 이레일입니다. 하늘을 잘 날던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합니다. 정상적인 착륙이 아니었기에 비행기는 세 부분으로 나뉘었고 그 바람에 객실에는 연기가 차오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나라에 일어났는데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나라의 승객들은 서로 괜찮냐고 묻고 몸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을 먼저 비행기 밖으로 내보냅니다. 타인을 배려하느라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호의를 베풉니다. 두 번째 나라에서는 비상 착륙한 비행기의 기체가 파손되고 연기가 들어오자 서로 앞다투어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뛰쳐나갑니다. 서로 몸을 밀치기 시작하고 아이들, 노인,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밀리고 넘어져 바닥에 깔립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는 이 둘 중 어느 나라에 더 가까울까요? 네덜란드 흐로닝겐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탐 포스트미스는 수년간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 97%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두 번째 나라에 가깝다고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첫 번째에 가깝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 휴먼카인드의 저자 로커 브래그만입니다. 휴먼카인드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 9월 29일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의 뉴올리언스를 강타했습니다. 주택의 80%가 파손돼서 물에 떠내려갔고 183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대형 자연재해 중 하나였습니다. 허리케인이 일어난 일주일 동안 강간과 총소리가 뉴올리언스에 울려 퍼졌다고 기사화되기도 했는데요. 거리를 배회하는 갱단과 물과 전기도 없이 슈퍼돔이라고 하는 곳에 임시보호소에 갇힌 2만 5천 명의 뉴올리언스 주민 중 목이 잘린 2명의 유아, 강간 후 살인된 7살 아이 등의 내용도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시애틀 타임즈지에 따르면 이 보도를 들은 주지사는 허리케인과 같은 재해는 인간의 가장 악한 면을 드러나게 한다며 두려움을 표현했는데요. 이것이 또 바이럴이 되어 저명한 역사가 티모시 걸튼 애쉬는 영국 신문사인 더 가디언에 이렇게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음식, 거처, 식수, 최소한의 보안 등의 문명화된 삶의 요소를 제거하면 몇 시간이 채 안 되어 우리는 토마스 홉스가 말한 인간의 본성인 누구와도 전쟁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간다. 몇몇의 소수만 아주 잠시 천사가 되고 대부분은 유인원이 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집에 혹시 문이 잘 잠겨있는지 확인하시거나 집 앞에 자전거가 잘 묶여있는지 잠깐 나가보고 싶을 정도로 사람들을 의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 정말로 다른 굉장히 극단적인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대부분의 인간은 깊이 들여다보면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태풍 카트리나 관련 뉴올리언스 지역의 뉴스 보도 이야기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포스러운 뉴스가 처음 보도된 후 몇 개월도 안 되어 컬럼니스트들은 홍수가 빠진 후에 해당 지역을 조사한 연구원들의 내용을 기고했습니다. 총격전이라고 생각했던 굉음은 가스탱크의 밸브가 터지면서 난 소리였고 슈퍼돔에서 임시보호를 받던 2만 5천 명의 주민 중 사망한 6명은 4명의 자연사와 1명의 약물 남용, 나머지 1명의 자살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강간이나 살인이라고 보여지는 사건은 없었던 것입니다. 귀중품 도난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사람들이 팀을 결성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경찰과 팀을 이뤄서 잔해 속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찾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해에서 무정부 상태의 사리 사욕이 지배적이었다기보단 용기와 자선이 더 두드러졌던 것이죠. 델라웨어 대학의 재해연구센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63년부터 약 700여 건의 재연구를 한 결과 총체적 대혼란이 있던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재난 기간 동안 살인, 도난, 강간 등의 범죄율은 더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저자는 말합니다. 재해는 오히려 인간의 좋은 점을 이끌어낸다. 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식은 실제로 재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과는 정반대다. 미국 정부는 뉴스에서 보도한 불안한 상황에 대비해서 뉴올리언스에 7만 2천 명의 주 방위군을 배치했는데 실제로 뉴올리언스시의 동부에서 6명의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무고한 흑인 주민을 향해 총격이 가해졌고 17살의 남학생과 40살의 정신지체인이 사망했습니다. 물론 이 충격에 가담한 5명의 경찰관은 짧지 않은 형량을 재판받았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레베카 솔닛 작가가 쓴 A Paradise Built in Hell 이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엘리트 공황이란 모든 인류를 자신의 이미지를 통해 보는 힘있는 자들에게서 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통치자, 주지사, 장군들은 그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시나리오들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다. 특히 일반 사람들이 그들처럼 사리사욕을 바탕으로 움직인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근거해서 어떤 인간성을 바탕으로 행동의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저자 역시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물은 100도에서 끓고 담배는 해로우며 케네디 대통령은 달라스에서 1963년 11월 22일에 살해당했다. 이런 팩트 외에 다른 것들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그렇다고 믿는다면 말이다. 만일 은행이 망한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계좌를 닫게 만든다면 결국 은행은 망할 것이다. 우리 생각에 믿음을 더하면 사실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저자는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플라시보 효과 중 하나는 수술이라고 예를 들면서 허리 통증이나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 sham surgery, 가짜 수술을 통해 50에서 75%의 호전을 보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플라시보의 반대인 노시보 효과가 더 위험한데요. 1999년 여름 벨기에의 한 마을에서 9명의 아이들에게 알 수 없는 질병이 전파됩니다. 두통, 구토, 두근거림의 증상이 나타났죠. 아이들의 이런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에 대해 선생님들이 도달한 결론은 아이들이 마신 코카콜라에 문제가 있었다 였습니다. 이 소식이 기자들을 통해 퍼지자 코카콜라 헤드쿼터의 전화기는 불통이 되었고 벨기에 마트에 놓여있던 수백만 병의 코카콜라는 리콜이 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코카콜라 회사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그 질병은 프랑스까지 퍼진 상태였습니다. 벨기에에서만 1700만 병에 달하는 코카콜라를 수거했고 창고에 있던 재고까지 처분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코카콜라사는 2200억이라는 107년간의 역사상 가장 큰 매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몇 주 후 톡시콜로지스트, 독성학자들이 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아이들이 아픈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살충제, 병원체, 금속 등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콜라가 병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자는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코카콜라 관련 사건처럼 노시보 효과는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9명의 아이들이 마셨던 콜라 중 한두 병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살던 동네와 먼 곳에 있었던 다른 아이들에게까지 병이 전파된 것은 검사 결과에 미루어 보았을 때 Mass Psychogenic Illness, 집단 심신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저자가 지적하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로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피해를 입었던 뉴올리언스를 실제로 조사했을 때는 일어난 적도 없던 괴담이 돌고 인간의 악한 면이 드러났다는 믿음이 팽배했던 것처럼 코카콜라에서 검출된 유해 성분이 없었는데도 집단 심신성 질환으로 뉴스를 접한 벨기에 전역의 아이들이 아팠던 것처럼 뉴스가 우리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다. 도대체 저자가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저자의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네덜란드 태생 저널리스트 겸 역사학자입니다. 그런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부의 불평등에 대해 한 발언이 화제가 되었고 이미 막대한 부를 축적한 기업들과 억만장자들에게 인류애를 이야기하면서 세금 이야기를 피해가지 말라고 지적한 영상이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There was a billionaire in here, Michael Dell. He asked the question like, name me one country where a top marginal tax rate of 70% has actually worked. And, you know, I'm a historian. The United States, that's where it has actually worked. In the 1950s, during Republican President Eisenhower, the top marginal tax rate in the US was 91%.
for people like Michael Dell. The top estate tax for people like Michael Dell was more than 70%. I mean, this is not rocket science. Come on, we gotta be talking about taxes. 다보스에서 열린 포럼 이후로 팍스 뉴스에서 앵커로 영향력이 있는 터커 칼슨과 대화를 했는데 방송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어 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영상에서 터커 칼슨은 저자를 향해 어서 들어보지도 않은 역사학자가 세금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불편해할 만한 재산세, 상속세 등의 세금 문제에 대해 다른 뉴스에서는 말을 하는데 유독 팍스 뉴스에서는 논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논리를 펼쳤는데요. 저자 러트거는 모두가 세금 문제와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는데 팍스 뉴스는 세금을 말하기는커녕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이라며 엉뚱하게 이 사람들이 희생양으로 삼는 점으로 보아 최소한 팍스의 앵커들은 억만장자들과 손잡고 일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했죠. But no one's saying that at Davos, just as no one's saying it on Fox News. The explanation for that is quite simple, is that most of the people in Davos, but also here on this channel, have been bought by the billionaire class. I'm taking orders from the Murdochs, is that what you're saying? You've been part of the Cato Institute, right? You've been a senior fellow there for years. You've been taking their dirty money. They're funded by cock billionaires. It works by you taking their dirty money. It's as easy as that. 그리고 터커 칼슨이 이전에 어떤 억만장자의 그룹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와 미국이 1950, 6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부자들에게 세금을 70, 80, 90%까지 걷어들였던 때가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자본주의의 황금기였다는 말을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60s, in the golden age of capitalism, as historians called it. We had top marginal tax rate for the very rich, 70, 80, 90% under Eisenhower, the Republican president. And this was also, one of the best periods in American history. Same is true for the UK and the rest of Europe. You are a millionaire funded by billionaires. That's what you are. And I'm glad you now finally jumped the bandwagon, of people like Bernie Sanders and AOC. But you're not part of the solution, Mr. Carlson. You're part of the problem, actually. 데이터와 정보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자기 할 말을 다하는 역사학자 러트거 앞에서 결국 터커는 욕설을 퍼부으며 대화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I can't say I'm a great fan of your show, but I do my homework when you invite me on your show. You're probably not going to air this, but I went to Davos to speak truth to power, and I'm doing exactly the same thing right now. You might not like it, but you're a millionaire funded by billionaires. Yeah, only now. Come on, you jumped the bandwagon. It's not very convincing, to be honest. Why don't you go yourself, you tiny brain, and I hope this gets picked up. Because you're a moron. I tried to give you a hearing. You can't handle the criticism, can you? 그리고 부의 불평등과 관련해서 테드 강연으로도 한 획을 그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가 그들이 가진 사상과 인격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가난은 그저 돈이 부족한 상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In 1974, everybody in this small town was guaranteed a basic income. Evelyn Forget discovered that the people in Dalton had not only become richer, but also smarter and healthier. More than 500 years after Thomas More first wrote about basic income, and 100 years after George Orwell discovered the true nature of poverty. We all need to change our worldview, because poverty is not a lack of character. Poverty is a lack of cash. 국방비를 아끼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시민들의 기초생활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특정한 정치적 성향에 짙다기보다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 중 하나를 역사가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저자의 대답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It's easier for us to see motivation videos, so-called self-help gurus. In the last part of your book, you don't want to be called self-help guru, but you still have something to say, right? Well, let me first say that I'm not a huge fan of the whole self-help genre. There are hundreds, maybe thousands of books that tell you how to live your life, how to be more successful, how to find the love of your life, how to get rich quick. And most of these books don't really help. The problem often that we face, or the problems that we face are structural or institutional in nature. And so when we start preaching time and time again that the individual has to solve the problem, then at some point, the people who are not succeeding are going to blame themselves because they can't blame anything else anymore. So they're like, I'm poor, I'm not successful, I don't have a great relationship, and it's all my own fault. Now, the result of that, obviously, is an epidemic of depressions and of anxiety and of people committing suicide, etc., etc. So I think it's really, really harmful, actually, this tendency in our culture. And this is, you can see it around the globe. Basically, that we keep on looking for the big structural solutions, while what we should be doing is
come together and think about how can we solve these problems as a society. Because poverty is not a personal failing. It's not an individual character deficit. It's a failing of all of us. And there's overwhelming evidence that if you just lift people out of poverty, if you give them money, that's basically the medicine we need here. The vast majority of people use that money really well and spend it on useful stuff, educating themselves, educating their kids, food, you name it. In the end, we all benefit because of that, because it's an investment with a pretty great return. I always like to say that things like poverty are just too expensive. We can't afford them because it's just an extraordinary waste of human talent. So yeah, I'm quite critical of this whole rat race that we have around the globe where people are, using their elbows and trying to get to the top. And yeah, maybe some people will succeed in the end, but I don't think they'll be very happy. It would be much more useful to look at our challenges as a society together and think how we can all benefit in the end. 역사학자 로트거 브래건만과 직접 대화를 하고 책을 읽고 리서치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바로 역사가의 눈앞에서는 거짓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정치 전문가이거나 자기계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 어떤 정책이 나와야 하는지 전략적으로 깊이 이야기하거나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회사의 모든 금전 거래를 숫자로 파악하고 기억까지 하고 있는 회계 담당자 앞에서 장부에 없는 거짓말을 할 수 없듯이 자료 수집, 다각도의 해석, 분야별 이해 등 데이터와 팩트를 가지고 말하는 역사가인 저자 앞에서는 팩트를 왜곡하거나 윽박지거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듣기 좋은 말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논점을 흐릴 수가 없습니다. 저자와 인터뷰를 할 때도 시간이 흘러 현재가 과거가 되면 미래의 역사학자들이 현재의 사회 현상을 조사하고 파악해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번 이상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발언과 행동 역시 다른 역사가들에 의해 체크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런 역사가인 저자는 자기 중심적이거나 사회에 기여를 하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문화권에 있다고 합니다. The Netherlands has a relatively egalitarian culture where we really like to crack down on successful people. We think that success is a crime. 책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인상 깊었던 포인트는 지능, IQ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 옵션이 많고 선택이 있어 더 단순 명료하기 때문에 실제로 IQ가 14 정도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때문에 IQ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궁핍하지 않은 상황,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집중해야 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자는 한 머리 좋은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엄청난 학력이 있고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온 친구가 아닌 호기심에 이끌려 지식을 다방면으로 습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컨텐츠를 통해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블랙 앤 화이트, 이분법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을 더 편애하고 쉽게 중독도 됩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대결 구도는 사실 오랫동안 대중을 선동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가난과 싸우는 이야기는 어쩌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난을 물리치고 부자가 되기 위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 양심은 얼마든지 무너뜨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여당, 진보, 보수,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신조어들을 붙인 다음 정치 성향과 색깔에 맞추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폴라라이제이션, 양극화가 심해져 갑니다. 남성, 여성, 이념 차이 등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분법적 사고에 갇히도록 누군가는 이것들을 계속 선동하고 조장합니다. 미국을 하나로 만든 과거의 리더들과 달리 한 개인이 웬만한 나라 하나는 집어삼킬 만한 힘을 가지기 위해 이제는 인종 간의 갈등을 더 고조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The United States, 미 합중국이 실은 The Separated States, 미 분리국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저자는 우리를 포함한 전 인류에게 원래 우리는 그렇게 서로 물고 뜯고 경쟁하려고 디자인되지 않았다. 심지어 인류의 선조들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 알러지가 있었다 라고 말하며 더 이상 introspect, 자기 자신만을 쳐다보지 말고 outrospect, 밖을 내다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제목으로도 유추할 수 있듯이 한 결과를 정해두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길을 제시해주는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저자 역시 타인의 인생을 가지고 실험 결과들을 거론하며 선동하는 성격의 소유자도 넘치는 지식을 자랑하는 타입도 아닙니다. 다만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고 독일의 출판사에게 퇴짜를 맞아가면서도 저자가 굳게 지키고 있는 신념은 세상에 그렇게 냉소주의에 지배당할 만큼 암울한 곳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낙관주의자가 되라는 것은 미국의 많은 저자들과 학자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듯합니다. Barking Up the Wrong Tree의 저자도 depressed, 우울한 사람이 오히려 의사결정을 더 정확히 내리는 편이라고까지 했는데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에 대해 정말 그럴까? 라는 질문도 하지만 반대로 저자 스스로 본인의 낙관적인 견해와 팩트에 대해서도 동시에 질문을 던집니다. 두고두고 부분 틈날 때마다 읽으며 무한대로 생각을 확장해 나가 양극화의 면역을 갖춘 글로벌 시민으로 나아가기에 충분한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책이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현실과의 괴리 또한 진취적으로 좁혀나갈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다 읽어서 지식을 쌓는 종류의 책이 아닌 두고두고 긴 시간에 걸쳐 나와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서적인 것이죠. 팬데믹 때문에 언택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안에 심리적 담과 계층 간의 격차의 담은 더 두꺼워지고 높아지는 듯합니다. 서로 알 수도 없고 알아야 할 필요도 굳이 없는 상황에서 평행선을 그으며 오해와 편견만 쌓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저자는 책에서 어떻게 하면 편견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한 심리학자 고든 알포트의 해결법을 이야기합니다. 연구 결과 편견의 기적적인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컨택트, 서로 연락하고 눈도장을 찍고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 오늘 영상의 결론은 책의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손자야, 할아버지 안에는 2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화가 나 있고 욕심이 많고 질투하고 거만하고 겁이 많아. 또 다른 한 마리 늑대는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겸손하며 상냥하고 정직하고 믿을만하지. 근데 이 2마리의 늑대는 네 안에도 있고 다른 사람 안에도 있어서 항상 싸운단다. 그리고 한순간이 지나 손자가 묻습니다. 그럼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먹이를 준 늑대가 이기지.